직장 내 성희롱 참았던 그녀가 드디어 반격했다. 여자 직원은 회식 때 꼭 나와야지. 분위기도 살리고. 오늘도 강민호 단장의 그 말이 서윤아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면서 이런 상사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회사 규칙을 들먹이며 엄격한 척하지만 뒤로는 여직원들에게 온갖 추근덕거림을 일삼는 그런 상사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평택의 한 대형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참고 또 참았던 한 여성이 마침내 분노를 폭발시킨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1. 시작은 이랬습니다. 넥스트텔레콤이 오지 사업과 메타버스 신성장 동력을 위해 평택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사옥을 짓기로 했습니다. 지하 5층, 지상 15층의 연면적만 13만 제곱미터가 넘는 초대형 건물이었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랜드마크가 될 거라며 지역 언론에서도 난리였습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니 시공은 국내 굴지의 한성건설이 맡았고 감리는 글로벌 CM이라는 회사에서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의 감리단장으로 강민호라는 인물이 부임했습니다. 해병대 출신의 기술고시까지 합격한 엘리트 사무관 출신이었죠. 하지만 이 사람 업계에서는 여직원 문제로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그가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말이 있었습니다. 회사 규칙상 사내 연애는 금지야. 적발되면 퇴사 권고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마치 세뇌하듯 기회만 있으면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규칙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그들의 절박한 사정. 평택의 한 주차장 구석, 조립식 건물로 지어진 감리 사무실. 이곳에서 소방감리 박준혁 이사와 서윤아 과장이 시공상세도를 펼쳐놓고 시공사 담당자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소장님, 시공상세도를 보니 이 통신장비실에는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가 30병이 맞습니다. 박준혁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기사에 이어 기술사까지 합격한 실력자였죠. 특급 소방감리 자격증을 보유한 엘리트였습니다. 서 과장님, 이 시공상세도대로 단장님 결제 받으신 후 발주 저와 시공사로 회신해주세요. 네, 이사님.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서윤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소방산업기사로 경력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총각 처녀가 같이 일한다고 머리를 맞대고 있네? 너무 가까이 붙어있는 거 아냐? 옆을 지나가던 강민호 단장이 비아냥거리듯 말을 던졌습니다. 내가 항상 일러두는 말 잊지 말라고. 사내 연애는 절대 금지야. 박준혁이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단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그저 업무 협의 중이었을 뿐입니다. 절대로 그런 관계 아닙니다. 서윤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박 이사님과는 순수한 업무 관계일 뿐이에요. 저희에겐 이 직장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강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특히 서윤아를 훑어보는 그의 시선이 불쾌했습니다. 서 과장 말이 좀 이상한데. 뭐야, 박 이사가 싫지 않다는 거야? 어차피 사귈 생각도 있다는 거 아냐? 절대로 아니에요. 단장님 오해 마세요. 서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호는 벽에 붙은 안내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기계 담당 민재훈 이사 환영식의 옆 족발집에서 있을 예정이니 두 사람 다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라고. 특히 서 과장, 너는 절대 빠지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박준혁이 대답했지만 서윤아는 우물쭈물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야, 서 과장은 참석하기 싫다는 거야? 강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협박조로 변했습니다. 봐요, 요즘 젊은 것들이 회사 일보다 개인적 자유를 더 소중히 한다고 5시 땡 하면 퇴근하고 단체 회식도 빠진다고들 하는데 우리 현장은 그런 거 없어요. 회식은 근무의 연장이야, 연장. 이해했어? 서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대학 친구들과 모임이 한 달 전부터 약속되어 있는데 정말 곤란합니다. 순간 강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정말 이게 어디서 감히. 우리 사무실의 여자라고는 서 과장 한 사람밖에 없는데 와서 분위기도 살리고 남자 직원들 술도 따라주고 해야지. 2차 노래방도 가야 하고 말이야. 노골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박준혁이 서윤아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끼어들었습니다. 단장님, 예전에는 그랬지만 요즘엔 강제 회식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말 사정이 있다면 이번 한 번만 봐주시는 게 어떨까요? 강민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았다는 듯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야, 이 새끼가? 박 이사, 지금 서 과장 편 들어주는 거야? 둘이 정말 사귀는 거 맞구만. 그럴 거면 내일 당장 둘 다 짐 싸서 나갈 각오를 해. 단장님, 저희 정말 아니라니까요. 닥쳐. 절대로 안 돼. 회식 빠지려면 심할서를 A4 10장 써서 제출하고 그것도 내가 수긍할 만한 내용이어야 해, 알았어? 강민호가 화를 내며 단장실로 사라졌습니다. 3. 숨겨진 진실과 공포. 잠시 후 공사 현장 담 벼락 뒤편. 박준혁과 서윤아가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윤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 오빠. 단장 저 인간 정말 너무해요. 왜 자꾸 저만 타깃으로 삼는 거예요? 사내 연애 금지라는 회사 규칙도 없다면서 계속 그 말만 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박준혁이 서윤아를 끌어안으며 다독였습니다. 유나야, 좀만 참자. 저 인간 저러는 거 뭐하루 이틀이야? 조금만 더 참으면 돼. 힘들더라도 친구들 약속 다른 날로 옮기고 오늘은 참석하자. 응? 괜찮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여직원은 무조건 남아야 하는 거예요? 분위기 살리고 술 따르고 2차 가고. 저 인간, 이전 현장에서 여직원들 술 강요하고 노래방에서 브루스 추고 심지어 억지로 키스하려다가 고발당했다면서요? 그래서 여기로 쫓겨온 거잖아요. 박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 알아. 나도 다 들었어. 하지만 그래서 본사에 경고받고 난리 났었다잖아. 설마 또 그러겠어? 오빠도 아까 하는 말 들었잖아요. 서윤아의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홍일점 예쁜이 분위기 살리고. 이게 정상적인 말인가요? 그리고 아까 저를 보는 눈빛. 정말 소름 끼쳤어요. 마치 먹잇감 보듯이. 또 그럴까봐. 아니, 분명히 또 그럴 거예요. 난 무서워요, 오빠.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박준혁과 서윤아는 대학교 선후배로 만나 3년째 연애 중이었습니다. 이미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절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박준혁의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고 서윤아는 편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력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빚도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서울에서 자가는 꿈도 못 꾸고 전세집을 구하려면 최소 5억 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수도권만 해도 4억은 필요했죠. 그래서 박준혁과 서윤아는 다른 현장보다 연봉을 1200만 원이나 더 준다는 넥스트텔레콤 건축 현장의 소방감리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2년만 악착같이 버티면 결혼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면접 때 강민호 단장이 사내 연애는 절대로 안 된다며 못을 박았기에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척 따로 입사했습니다. 젊은 부부들, 연인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결혼 준비가 얼마나 막막한지.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고 잔인한지 말입니다. 그 절박함이 그들을 이곳에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4. 지옥 같은 회식. 그날 저녁 7시 공사 현장 근처 왕족발집. 감리단 7명이 모여 환영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화기애애한 회사 회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 내 대학교 후배인 민재훈 이사가 지난달까지 비상주 감리로 있다가 이번 달부터 상주 감리로 전환되어 우리 팀에 합류했으니 모두 환영하는 의미에서 글로벌 CM의 전통인 폭탄주 7잔을 연달아 원샷으로 가자고. 강민호가 잔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자, 박 이사가 한번 멋지게 말아봐. 박준혁이 유튜브에 나오는 프로 바텐더처럼 능숙하게 맥주잔을 채우고 그 위에 소주잔을 올려 단숨에 쓰러뜨리며 폭탄주를 만들었습니다. 오, 역시 우리 박 이사는 최고야. 이러니 내가 널 좋아할 수밖에. 자, 우리 모두 민이사를 축하하면서 1차 폭탄주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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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외치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폭탄주가 계속됐습니다. 2차, 3차, 4차. 서윤아는 이미 얼굴이 빨개져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그녀에게 폭탄주 4잔은 너무 과했습니다. 그때 강민호가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는데 이번엔 우리 현장의 꽃 서윤아 과장이 직접 말아볼까? 어때, 유나씨? 하하. 주변 남자 직원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서윤아는 이미 폭탄주 4잔에 정신이 어지러질했습니다. 손도 제대로 가지 않았죠. 단장님, 죄송합니다만 저 정말 술을 못해서요. 폭탄주 7잔은 도저히 못 마시겠어요. 벌써 4잔이나 마셔서. 제발 빠지면 안 될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그럼 빼줄까? 강민호가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신 나하고 러브샷 한번 하면 특별히 빼주지 어때? 하하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아가 박준혁을 간절히 바라보며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준혁이 참다 못해 강민호의 술잔에 소주를 따르며 끼어들었습니다. 단장님, 제가 대신 소주 한 잔 올리겠습니다. 서 과장 대신 제가. 뭐야, 이 새끼가? 강민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서 과장이랑 좋은 분위기 만들고 있는데 왜 자꾸 끼어들어? 이제 남자는 다 필요 없다고. 꺼지란 말이야. 그리고는 갑자기 서윤아의 팔을 잡아당겨 자기 옆에 앉혔습니다. 어머, 단장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서윤아가 깜짝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강민호가 그녀의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러브샷 한 잔만 하면 되잖아. 왜 이래? 회사 회식인데 이 정도도 못해? 단장님 놔주세요. 이러시면 정말 회사 인권위원회에 고발할 거예요. 서윤아가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강민호는 더욱 세게 서윤아를 끌어당기며 비웃었습니다. 고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전 현장에서도 누가 고발했지만 어떻게 됐는지 알아? 아무 일도 없었어. 인권위원회 책임자가 내 대학 동기 동창이거든. 그의 술 냄새가 서윤아의 얼굴에 와 닿았습니다. 순간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빠, 자기야, 나 좀 구해줘. 서윤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박준혁을 바라보며 간절히 외쳤습니다. 강민호가 그 말을 듣고 움찔했습니다. 박준혁과 서윤아를 번갈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자기? 오빠?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것들 봐라. 진짜였구만. 나를 개처럼 속이고 있었어? 분노의 폭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던 박준혁의 눈에서 이성이 사라졌습니다. 3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의 눈앞에서 성추행당하는 모습,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연인의 모습, 비열하게 웃으며 즐기는 가해자의 모습,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이 개자식아. 박준혁이 벌떡 일어서며 고함쳤습니다. 우리 사귄 지 3년 됐다. 결혼도 약속한 사이야.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뭐라고? 강민호가 서윤아를 밀쳐내며 일어섰습니다. 감히 나를 속이고. 너희 둘 다 내일 당장.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쾅! 박준혁의 주먹이 강민호의 얼굴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으악! 강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왼쪽 눈 부위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강민호가 일어나려 했지만 박준혁이 다시 한번 주먹을 날렸습니다. 우리 여자 건드리지 마. 다시는 손대지 마. 주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두 사람을 떼어놓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나, 경찰 불러. 당장 112에 신고해. 강민호가 얼굴을 부여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윤아는 그 광경을 보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여성 직장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참고 또 참으며 침묵했을까요? 생계 때문에, 경력 때문에, 소문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서. 하지만 박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6. 심판의 시간. 다음날 아침 정각 8시 단장실에는 왼쪽 눈이 시커멓게 멍들고 부풀어 오른 강민호가 사직서 양식 2장을 책상 위에 놓고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박준혁과 서윤아는 아직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감리 사무실의 황석훈 이사 등 나머지 직원들은 강민호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벌어진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8시 30분 감리 사무실 문이 열리며 발주처 김상우 운영국장과 이정민 부본부장이 박준혁과 서윤아를 데리고 들어섰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강 단장님,
김상우 국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현장에서 또 벌어진 겁니까? 국장님, 이건 끔찍한 일이 아닙니다. 강민호가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하극상이에요. 회사 방침으로 금지한 사내 연애를 몰래 하더니 급기야 상사를 주먹으로 폭행해서 이 꼴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제 눈을 보세요. 김상우 국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건 강 단장이 서윤아 과장에게 성추행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강민호가 발끈했습니다. 그건 부하 직원에 대한 애정 어린 격려였어요.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띄우려고 한 거지 그게 왜 성추행입니까? 그는 뒤를 돌아 황석훈 이사 등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희들 어제 다 봤잖아. 그게 성추행이야, 아니야? 어서 말 좀 해봐. 황석훈 이사는 어느 쪽 편을 들지 몰라 당황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저희는 저희끼리 이야기하느라 잘 못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에이, 비겁한 것들. 강민호가 이를 갈았습니다. 이정민 부본부장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강 단장님, 지난번 우리 발주처하고 회식 때도 우리 여직원들한테 노래방에서 강제로 브루스 추자고 끌어안고 추근댔다면서요? 심지어 키스까지 하려고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격려였습니까? 부본부장님, 그건 그때 우리가 같이 마신 술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 마셨다고 성추행이 정당화됩니까? 이정민 부본부장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건 지난주부터 감리단 직원들 여럿이 우리한테 몰래 도움을 요청해서 글로벌 CM 본사에 정식 공문으로 확인해봤더니 사내 연애한다고 권고사직 시키는 조항 같은 건 애초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자꾸 거짓말로 직원들을 협박하고 통제한 겁니까? 그거야. 강민호가 말을 계속 더듬었습니다. 그런 조항이 얼마 전에 없어졌다고 해도 우리 현장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제가 강조했던 거예요. 회사 일하기도 바쁜데 둘이서 눈 맞추고 연애질이나 하는 꼴을 저는 도저히 못 봐요. 김상우 국장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 단장, 솔직히 말해요. 그건 당신이 여직원 희롱하기 위해서 둘을 떼어놓고 서윤아 과장을 고립시켜서 마음대로 하려고 억지로 만든 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강민호가 사색이 된 표정으로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저 현장 질서를 위해 됐습니다. 김상우 국장이 손을 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도 여직원 성희롱 문제로 계속 말이 많은 당신을 더 이상 파트너로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자로 글로벌 CM 본사에 공문을 보내서 단장 교체를 요청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강민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그가 책상을 쾅쾅 치며 고함쳤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발주처라고 해서 술 사주고 아부하고 비위 맞춰주니까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좋아, 맘대로 해봐. 맘대로. 그리고는 박준혁과 서윤아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토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둘, 내 왼쪽 눈이 안아골절이라고 오늘 당장 수술해야 한대. 나 절대 못 참아. 지금 당장 경찰에 고소하고 치료비에 위로비,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싹 다 받아낼 거야. 너희 인생 완전히 망쳐놓을 테니까. 7. 법정 공방과 결말. 며칠 뒤 평택경찰서 형사사팀에서 박준혁과 서윤아가 강민호 폭행건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천안 단대병원에서 전치 6주의 왼쪽 눈 안아골절 수술을 받은 강민호는 서윤아와 발주처 여직원 김미영 씨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고인 신분으로 평택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강민호 측은 고가의 성추행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부하 직원에 대한 격려 차원의 우발적인 스킨십이었을 뿐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며 피해자도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의뢰인은 얼굴에 심각한 폭행을 당해 안아골절이라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아 측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에 있던 다른 직원들의 증언과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이전 현장에서의 성추행 전력이 모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결국 합의가 진행됐습니다. 박준혁은 폭행죄 합의금으로 일주당 100만원씩 계산해 600만원, 치료비 500만원, 후유장애 등을 고려해 추가로 400만원, 총 1,500만원을 강민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강민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민호가 서윤아에게 1,500만원,
발주처 여직원 김미영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박준혁과 서윤아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을 받는 셈이 됐습니다. 글로벌 CM은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고 발주처의 강력한 요구를 받은 강민호에 대해 권고사직 조치했습니다.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상 참작을 받은 박준혁과 서윤아는 서울의 다른 대형 현장으로 전출 처리되었고 오히려 이전보다 근무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박준혁과 서윤아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폭행 사건 일으킨 사람들, 회사에 손에 끼친 직원들, 문제 많은 커플, 이런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과연 글로벌 CM에서 계속 감리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스스로 떠나게 될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충격적이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회식은 근무의 연장이라며 강요하는 상사, 분위기 살려야지라며 여직원에게만 술을 따르라고 하는 문화, 격려의 표현이라며 성추행을 정당화하는 비열한 태도, 존재하지도 않는 규칙으로 직원들을 통제하고 협박하는 권력. 이 모든 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 어쩌면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더 분노가 치미는 건 피해자들이 왜 참아야만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결혼자금 때문에, 빚 때문에, 경력 단절이 두려워서, 약자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 모욕과 성추행을 참아내야 했을까요? 하지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윤아처럼 더 이상 참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준혁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걸고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상우 국장처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피해자 편에 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자금을 모으기 위해 참고 견뎌야 했던 두 사람. 하지만 그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켰었습니다. 바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참고 계신 일은 없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딸, 며느리, 손녀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용기는 참는 게 아니라 맞서는 겁니다.